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고문자 융합소재공학부의 재직중인 김영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여사분들께서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이제 포인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 현재 합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의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좀 허무하게 빛과 좀 안 맞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최대한 이 세션의 주제와 맞는 그 토픽들을 추려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요, 어떤 기능성의 고분자 재료들을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성만 해서는 안 돼서 이제 친환경 어플리케이션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재료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재료 자체가 어떤 빠르거나 자율적인 응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을 폴리머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드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또 다루다 보니까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린하머나 리뉴얼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포장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한 케미스트리 이용한다든지 바이오 리소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만들어진 고분자 재료, 그러니까 서머셀 같은 재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컨트롤하는 것도 합성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부분에 좀 맞춰서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연구의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고분자 분해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터가 가수분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고분자 만이 하나 있으면 물 분자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 고분자가 두 번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체인들이 이게 1단면이 물이 있다면 일단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물을 넣게 되면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멀티 스텝을 막 거쳐서 랜덤하게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면 결국에는 모든 리필링 유닛들이 다 이제 모노머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런 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비헤비어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료의 거시적인 물성까지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흐름의 하나의 커다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버서블 케미스트리 공주 박사님께서도 알돌 리액션 같은 것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이런 외부적인 반응할 수 있어서 쉽게 떨어진 이런 그룹들을 고분자에 도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비나인한 컨디션에서 고분자를 분해를 할 수가 있고, 리액션 프로덕트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리액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면 트래디셔널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방법에 비해서 좀 더 스페시픽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레바일 본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 클릭 케미스트리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분자를 만들고 쉽게 이제 선택적으로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여전히 멀티 스텝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폰테니어스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능한 고분자가 이런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 고분자는 한쪽 끝에 이제 트리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자극 선택적으로 트리거가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고분자 백본에서 스폰테니어스하게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떨어진 위치에서 하나씩 리피팅 유닛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의 외부 자극을 주지 않아도 이 체인들이 일정량의 자극을 있어도 모든 리피팅 유닛들을 다 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폰테니어스하고 컴플리트한 그런 반응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헤드스테일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말고 이제 좀 더 리버서블하게 이 체인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폴리머 어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리버서블한 케미스트리를 이용한다면 아이런 프로젝트라든지 랑크블렌드 케미스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체인의 어레이를 한꺼번에 하지만 어차피 리버서블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폴리머라이제이션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셨던 서머셋인데요. 이
서머셋은 이 리버서블한 케미스트리가 가능한 유닛이 여기 있습니다. 트라이아졸 유닛이 있어서 동쪽 공유혈압의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작을 반해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디자인을 했으면 이제 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노머를 이제 합성을 해서 트라이아졸 유닛을 만들기 위한 이런 모노머를 합성을 하고요. 아자일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무리 없이 합성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유닛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모노머에 따라서 어떤 리캡스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레이셔를 저주하면 모듈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밸런트 본드 익스체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리프로세싱 같은 것들 이렇게 무리 없이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운드 시키고 단순히 열 처리만 하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의 오리진이 우리가 디자인했었던 그 유닛에서 일어나는 확인을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에너지 같은 것을 계산해 보면 그 유닛으로 인해서 본드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서 리사이클링 가능하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머셋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고분자를 합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네들이 진짜 잘 융합이 되는 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교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 리액션을 좀 해봤는데요. 보면 이제 이번에는 리니어한 형태의 하지만 같은 컴포지션에 있는 리니어한 형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라이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대로 이제 리볼버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 트라이아졸 유닛을 트라이아졸 유닛의 비율을 올릴수록 내가 이제 잘 피드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잘 뛰어드는 걸 봐서 스태티스틱과 포폴리머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이 유닛이 많아질수록 분자량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하드 시그먼트 역할을 해서 소울리언스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고분자를 분해를 시켜보면 이제 이 유닛으로만 만들어진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플로라이드 노출되면 완벽하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닛들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들이 이제 폴리머 프로덕트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셀프 이버레이트 유닛 사이에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디폴리머라이징이 일어났을 때 이제 폴리머 프로덕트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유닛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제 플로라이드 노출을 시켜도 분자량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성은 잘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재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리퍼포스팅을 할 수 있냐고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4개의 조각이 있고요. 이 빨간색에는 아까 이제 분해성 유닛이 별로 없습니다. 투명한 조각에는 분해성 유닛이 좀 많은 조각들이 되고요. 여전히 그 트라이아졸 유닛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밸런트 본드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플로라이드에 노출시키게 되면 분해 속도가 더 빠른 쪽이 다 없어지게 되고 남은 이제 이렇게 분해성 유닛이 없는 조각들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는 여전히 그 트라이아졸 유닛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조각을 다시 붙이게 되면 이제 열 처리만으로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머셋 같은 걸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에디시브 성질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고 덤벨 같은 것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단순히 접착제로 쓰기보다도 이 공유결합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뺐다 붙였다를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폴스를 줘서 뺀 다음에 다시 히팅을 하게 되면 다시 붙게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도 어디션 스트렝스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어디션 스트렝스도 마찬가지로 그 모노머 레이쇼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파는 스포블루인데 그런 것들이랑 좀 컴페러블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접착성도 이제 플로라이드에 노출이 되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이머레이티브 유닛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분해성이 없어지지 않지만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빨리 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용 가능하지만 쉽게 뗄 수 있는 그런 접착제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재미있는데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했던 점이 이게 이 리액션 타임이 너무 길다라는 게 저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헤드-투-테일 폴리머라이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재료의 리스폰스를 더 앰플리피케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자가 있고 되게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트리거가 달려 있어서요. 작을 가하면 떨어지게 되고 이 리피팅 유닛부터 반대쪽 끝까지 하나씩 다 연속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부분자에 한해서는 이게 정확히 모노모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모아서 리폴리머라이제이션 하면 다시 부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선한 구조를 만든 이런 부분자인데 이게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가 정리했던 건데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고요. 뭐 각각의 이제 화학 구조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들어가면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쪽 끝에 다 디텍션 유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폴리머라이즈에서 막아주다가 외부 작을 가하면 떨어지나고 이제 분해가 시작되는데 뭐 엘리미네이션을 마친다든지 아니면 사이클라이제이션을 거쳐서 분해되는 그런 부분자들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부분자에 하나 더 리스트업을 한 부분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피로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부분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뜻식을 달아놓고 지금 노자를 강하게 분해가 되고 예자불비인 프로덕트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디자인했던 것도 이 아로마틱 스틸을 좀 조절하면 결국에는 엘리미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노 합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링에다 붙일 건지 아니면 나우치고 나서 링을 만들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스텝이 좀 많고 리액션 일드가 매 스텝마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할 만은 하고요. 중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 컨셉으로 이제 끝에 이제 하이드로젠 프랑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룹들을 달아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화수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캐스케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제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 백본 자체의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산화수소만 없으면 제가 NMR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큰 변화가 없으면 알 수가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하이드로젠 프랑스에만 넣어주게 되면 저는 이제 솔루션 상태에서 40분 이내에 제가 줄어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식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다루다 보면 재밌는 점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폴리머 조각이 있고 저희가 이제 하이드로젠 프랑스에도 넣으면 분해가 막 시작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면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CO2입니다. CO2. 그래서 고분자가 이제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되고 얘가 이제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동영상이 좀 지루한데 밑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CO2가 생기고 이제 얘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이게 거산소를 넣지 않으면 얘가 여전히 이제 반응이 끝날 때까지도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랑 궁금한 인도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분해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 분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로마티시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이 피로보다 인돌의 아로마티시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스터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코밸런트 시스템의 폴리머 재료를 만들고 얘를 만들고 분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난코밸런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난코밸런트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면 좀 더 즉각적으로 혹은 더 완벽하게 이제 리버서블하게 재료를 제어할 수가 있고 이 코밸런트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물성들을 재료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난코밸런트 시스템의 재료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도 이제 했었는데 이건 이제 바이오베이스 난코밸런트 인터페렌트 네트워크 하이드로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캐러비나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에 따라서 코일 헬릭스 트랜지션이 가능하고 그 와중에 젤레이션이 나타나요.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저희가 디자인한 네트워크는 이제 호스트 게스트 케미스트리를 이용했습니다. 아조 엔진과 사이클로덱스트링이 있고 백본 자체가 나이판 백본을 갖는 이런 네트워크 두 개를 서로 이제 인터페네트레이션 시키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한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이 두 가지의 피지컬 인터랙션을 저희가 올소곤하게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의 합성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아졸리즘으로 만들어서 인클루전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패러디는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스트 게스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짠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대조군으로 이제 패러디를 넣지 않으면 싱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버서블하게 재료의 물성을 제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보면 싱글 네트워크고요. 인터페네트레이션이 되다 보면 확실히 이퀄리브리엄 스트렝스가 커지게 되는데 여기 정선은 뭐냐면 이제 아조벤젠이 있다 보니까 빛을 가하면 아이소머리제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UV를 가했을 때 저희가 스트렝스가 낮아졌다가 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라이팜을 백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HST 이상이 되면 이퀄리브리엄 스트렝스가 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것들이 열이라든지 UV 빅터블라이즈에 의해서 리버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물에 녹는 컴파운드로 이제 하이드로젠을 만들다 보니까 물에 집어넣으면 잘 녹습니다. 5시간 이내에 잘 녹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농도가 이제 HST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재료가 녹지 않게 남아 있어서 여기 이제 저희가 다이를 집어넣고 릴리즈를 하다 보니까 릴리즈 패턴이 온도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아이소머리제이션을 일으키면 또 거기에 따라서도 컨트롤 릴리즈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 피지컬 인터랙션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젝터블한 것도 가능합니다. 글씨를 쓴다든지 셀필링 되는 것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으로 잘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라놓고 이걸 냉장고 안에 두면 1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 바이오 프린팅에 집어넣어도 어떤 이 패턴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좀 속도가 느린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린데 프린팅이 되게 바이오 컴퓨터빌리티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실제 약물 넣었을 때 컨트롤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이 소프트 마테리얼을 바닥부터 몸부터 막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성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자꾸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건 멤브레인을 만든다든지 바이오메트릭 이미징 에이전트 같은 건데 이게 PLA로 이렇게 만든 스탬프인데요. 저희가 만든 이미징 에이전트가 아니라 엑셀에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학생들이 연구 주제들이 좋진 않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여기 있는 같이 연구하신 학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굉장히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폴리피룰계 링키지랄까요? 그 문제가 좀 궁금한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걔가 쉽게 고체에서 가능하고 그런지 또 하나가 그런 메커니즘 상에서 전자의 이동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처음에 보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다음에 이 생기는 리액션 프로덕트가 어떻게 생길지를 예측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는 안정을 해야지 이 유레스린 분들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정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안정하면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넘어올 때 엘리미네이션을 잘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메사이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아로마티스트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구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로마티스트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좀 낮아야 되고 전자 밀도의 측면에서는 전자가 좀 높은 게 아무래도 엘리미네이션 시키는 데 좀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벤젠딩에서는 확인을 했거든요. 피로 시스템에서 아직 그걸 확인을 못해서 자신 있게 대답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자의 이동이 지금 인트라 몰큘라에서의 반응인데
인터몰큘 간의 전자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용의 예가 있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분자 입장에서는 산화환원이 일어난 건데 저희가 다른 이제 리액션 베이스 기반의 이제 디폴리머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딱히 저희가 산화가 되든지 이제 그런 증거들을 딱히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리액션 프로덕트들이 매스를 측정해 보면 정확히 이제 검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자가 다른데 도망 안 가고 이런 상태로 바뀌는데 쓰였을 것 같습니다. 엘리미네이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좋은 강연 해주신 김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